그렇게 잘한다면 이 10명의 신병을 한번 가르쳐 보시지. 미군 장군이 비웃듯 한국인 청소부 은미에게 말했다. 은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며칠 뒤 벌어진 일은 미국 전역의 뉴스에 오르게 된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격장의 냄새는 박은미의 기억을 자극했다. 화약과 금속, 그리고 남자들의 땀 냄새. 그녀가 미국 군사기지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5년째. 매일 아침 그녀는 이 냄새 속에서 깨어났다. 손에는 걸레, 입에는 침묵, 눈에는 비굴함. 완벽한 위장이었다. 은미의 무릎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닿을 때마다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자존심이었다. 한때 그녀는 엘리트 저격수였다. 이제는 미국 군인들의 발자국을 지우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이봐 차이나걸, 여기도 좀 치워. 밀러 상사가 바닥에 담배꽁초를 던지며 웃었다. 그의 동료들도 따라 웃었다. 은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다라고 정정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생존의 비결이었다. 그녀는 담배꽁초를 주었다. 이 순간 밀러 상사가 사격 자세를 잡았다. 은미의 시선이 그의 자세에 고정되었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총구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전문가의 본능이 깨어났다. 좌측으로 3도 기울어졌습니다.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은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사격장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미국 특수부대 병사들의 시선이 걸레를 든 작은 아시아 여성에게 꽂혔다. 밀러 상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위험하게 낮았다. 은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막혔다. 5해 동안 완벽하게 숨겨온 정체가 단 한마디로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매튜스 장군이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회색 눈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교차했다. 네가 그렇게 잘 안다면 한번 가르쳐보라고. 장군의 목소리가 사격장에 울려 퍼졌다. 은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과거, 정체를 숨기며 살아온 5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빠른 속도로 교차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장군이 분해된 M24 소총을 그녀 앞에 던졌다. 부품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3분, 이걸 조립해봐. 아니면 다음 비행기로 서울행이다. 은미는 천천히 일어섰다. 걸레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이 소총 부품에 닿는 순간 무언가가 변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비굴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백호가 되었다. 은미의 손가락이 부품을 만지는 순간 몸이 기억해냈다. 수천 번의 연습, 수백 번의 실전 경험이 그녀의 근육에 새겨져 있었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오직 부품이 맞물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1분 33초, 장군의 보좌관이 놀란 목소리로 발표했다. 사격장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이번에는 경외심이 섞인 침묵이었다. 밀러 상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매튜스 장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저기 10명, 그가 구석에 있는 신병들을 가리켰다. 외국인들, 쓸모없는 것들, 2주 안에 사수로 만들어라. 은미는 그 신병들을 바라보았다.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젊은이들,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다. 실패하면 장군이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너는 이 나라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그들도 최전선으로 보낼 거다. 이해했나? 은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의 운명뿐 아니라 10명의 운명까지 그녀의 어깨에 놓여 있었다. 다시 한번 그녀는 책임의 무게를 느꼈다. 장군이 떠난 후 은미는 바닥에 흩어진 걸레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2개의 세계 사이에 서 있었다. 숨겨왔던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성호의 목소리가 그녀의 기억 속에서 메아리 쳤다.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은미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렀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사냥꾼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존을 넘어 구원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날 밤 은미는 꿈을 꾸었다. 강원도의 눈 덮인 산맥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기지의 좁은 침대에 누워 그녀의 정신은 19년 전으로 돌아갔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베는 듯했다. 영하 15도, 은미의 숨결이 하얀 안개가 되어 공기 중에 맴돌았다. 19살의 그녀는 배속된 특수부대의 유일한 여성이었다. 남자들은 그녀가 일주일도 견디지 못할 거라고 내기를 걸었다. 여자가 무슨 저격수야. 훈련 첫날 교관은 비웃었다. 내 손은 반가쇠를 당기기에는 너무 약해. 은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다른 훈련생들보다 1시간 일찍 훈련을 시작했다. 밤에는 모두가 잠든 후 담요 아래서 손전등을 켜고 총기 매뉴얼을 암기했다. 사람들은 네가 약하다고 생각할 거다.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이 너의 가장 큰 무기다. 절대 내 진짜 강함을 보여주지 마라. 기회가 올 때까지. 눈 덮인 강원도 산맥에서의 첫 실사격 훈련. 거리 800m. 바람은 초속 7m로 휘몰아쳤다. 다른 훈련생들은 모두 실패했다. 은미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숨을 멈추었다. 심장 박동 사이에 고요한 순간을 찾았다. 반가쇠를 당겼다. 완벽한 명중. 훈련생들의 침묵과 교관의 놀란 눈빛. 그것이 은미가 원했던 모든 보상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누군가가 물었다. 교관은 오랫동안 은미를 관찰했다. 타고난 재능이다. 그녀와 소총은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 은미는 다른 훈련생들이 축하하러 갔을 때 홀로 남았다. 그녀는 눈 덮인 훈련장으로 돌아가 다시 자세를 잡았다. 이번에는 눈을 감고 그리고 또 다시. 손가락이 얼어붙을 때까지. 훈련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새벽 4시 기상. 눈밭에서 20km 달리기. 영하의 온도에서 6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목표물 기다리기.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북한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교관의 말이 골수에 새겨졌다. 한순간의 망설임이 부대 전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다른 훈련생들이 포기하거나 쓰러질 때 은미는 버텼다. 그녀의 비밀은 아무도 몰랐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소총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다. 그리고 또 다시, 눈을 가리고 다시, 손가락에서 피가 날 때까지. 고통은 일시적이다. 아버지의 말씀. 포기는 영원하다. 교관들은 은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놀라운 인내력, 비인간적인 집중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냉철함. 사람을 쏘는 것은 표적을 쏘는 것과 다르다. 교관이 경고했다. 첫 번째 인간 표적을 마주할 때 많은 훌륭한 사수들이 무너진다. 은미의 첫 모의 암살 임무. 목표물은 1km 밖의 인형이었다. 그녀는 1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해가 떠올랐다 저물었다. 그녀는 돌처럼 기다렸다. 반가쇠를 당기는 순간 그녀는 인형이 아닌 실제 사람을 보았다.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쐈다. 망설였다. 교관이 지적했다. 적은 그 순간을 이용할 것이다. 그날 밤 은미는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자신의 마음과 싸우기 위해. 그녀는 인형을 바라보며 수백 번이고 상상 속에서 반가쇠를 당겼다. 매번 그녀는 인형을 사람으로 상상했다. 그리고 매번 그녀는 자신의 망설임과 싸웠다. 해가 뜰 무렵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가 지키려는 것은 추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었다. 그녀의 가족, 친구들, 무고한 시민들. 그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필요하다면 반가쇠를 당길 수 있어야 했다. 첫 해가 지나자 은미는 국가 정확도 기록을 경신했다. 두 번째 해에는 그녀는 백호라는 코드명으로 엘리트 부대에 선발되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였다. 한국인들은 더 크거나 강해서 뛰어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그녀의 가슴 속에 메아리 쳤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포기할 때 버티기 때문에 뛰어난 것이다. 미국 군사기지의 어두운 방에서 은미는 손가락 끝에 오래된 상처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했다. 은미가 엘리트 부대 백호에 배치된 날, 그녀는 처음으로 성호를 만났다. 그는 그녀보다 5살 많았고 이미 전설적인 저격수였다. 그의 첫 마디는 지금도 그녀의 귀에 선명했다. 여자치고는 너무 군인 같고 군인치고는 너무 여자 같군. 그의 웃음소리는 회의실에 울려 퍼졌지만 그의 눈빛은 존중을 담고 있었다. 은미는 그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훈련장에서 그에게 도전했다. 1000m 거리 바람이 심한 조건에서의 사격 대결. 은미가 이겼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제 나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성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난 항상 너를 존중했어.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야. 그 순간부터 그들은 백호 부대의 최고 파트너가 되었다. 고위급 첩보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17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성호의 예리한 직감과 은미의 초자연적인 정확도,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은 없었다. 임무 중 긴 감시 시간 동안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호는 자신이 자란 어촌 마을에 대해, 그가 부양하는 3명의 어린 동생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미는 자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말을 귀담아 들었다. 너는 왜 백호가 되었어? 성호가 어느 날 물었다. 은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내 아버지가 북한 침투 요원에게 살해당했어.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내가 10살 때였어. 그들은 우리 집 식탁에서 그를 죽였어.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복수를 위해서? 처음에는 은미가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서의 특히 긴장된 임무에서 그들은 사흘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고위급 목표물을 기다렸다. 마침내 목표물이 나타났을 때 눈보라가 시야를 방해했다. 불가능해. 성호가 중얼거렸다. 은미는 소총을 조정했다. 바람의 세기, 눈의 밀도,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반가쇠를 당겼다. 총성이 산을 울렸다. 목표물이 쓰러졌다. 이것이 바로 미국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이유야. 성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기술에 의존해. 우리는 영혼에 의존하지. 그 말이 은미의 가슴에 새겨졌다. 영혼에 의존한다. 전자장비가 아닌 본능에, 컴퓨터가 아닌 직감에, 성호와의 임무 중 하나에서 그들은 북한 지역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다. 갑작스러운 순찰대를 만났고 성호가 총에 맞았다. 은미는 그를 업고 12시간 동안 한국 영토로 걸어왔다. 나를 버리고 가지 그랬어. 병원에서 성호가 말했다. 넌 바보야. 파트너는 버리지 않아. 은미가 대답했다. 그 후 그들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깊어졌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은미가 숨을 들이마시면 성호는 그녀가 반가쇠를 당길 순간을 정확히 알았다. 성호가 긴장하면 은미는 그가 무엇을 감지했는지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우리는 바다와 산 같아. 임무 중 긴 밤, 성호가 철학적으로 말했다. 다르지만 한국의 풍경 속에서 떼어놓을 수 없지. 은미는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난 산이겠네. 아니, 성호가 고개를 저었다. 넌 바다야. 고요하게 보이지만 깊고 때로는 무시무시하게 강력해. 난 산이야. 견고하고 변함없이. 그들의 마지막 임무가 그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성호는 자신의 직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불길한 느낌. 그러나 은미는 그것을 단순한 불안으로 치부했다. 내가 죽으면 성호가 갑자기 물었다. 넌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은미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대답해. 그의 눈은 진지했다. 은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살아갈 거야.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네가 그러길 원할 테니까. 성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지은 진정한 미소였다. 미얀마 국경 근처의 밀림은 지옥 그 자체였다. 공기는 두껍고 습했으며 끊임없이 내리는 비는 은미의 시야를 흐리게 했다. 이번 임무는 한국과 미국 특수부대의 공동작전이었다. 목표는 간단했다. 국제적인 무기 밀매상을 제거하는 것. 단순한 임무라고 했다. 하지만 정보가 잘못되었다. 이거 이상해. 성호가 속삭였다. 그들은 언덕 위에 위치해 지상팀에게 엄호 사격을 제공하고 있었다. 너무 조용해. 은미는 스코프를 통해 주변을 살폈다. 밀림은 움직임 없이 고요했다. 비정상적으로 고요했다. 새들조차 침묵했다. 갑자기 무정의가 살아났다. 매복이다 후퇴하라. 미국 지휘관의 목소리가 긴급했다. 은미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미국 한국연합팀이 갑자기 사방에서 쏟아지는 총격에 노출되었다. 그녀는 빠르게 반응하여 3명의 적을 제거했다. 움직여야 해. 성호가 말했다. 우리 위치가 노출됐어. 그들이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는 동안 성호는 갑자기 멈춰섰다. 2번째 적 그룹이 와. 그가 경고했다. 북쪽에서 접근 중이야. 은미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난 여기서 그들을 막을게. 넌 팀에게 경고해.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함께 움직여. 파트너는 절대 헤어지지 않아. 기억해? 은미는 반박하려 했지만 성호의 단호한 눈빛에 동의했다. 그들은 함께 이동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은미는 200m 거리에서 금속의 반짝임을 포착했다. 저격수. 그녀는 본능적으로 성호를 밀쳤다. 총성이 밀림을 가르며 울렸다. 은미는 즉시 응사했다. 적 저격수는 쓰러졌지만 너무 늦었다. 성호의 가슴에서 피가 솟구쳤다. 안 돼. 은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성호를 나무 뒤로 끌어당겼다. 버티라고 성호야, 도움이 올 거야. 성호의 입가에 피가 고였다. 그의 피부는 점점 창백해졌다. 춥다. 그가 속삭였다. 너무 추워, 은미야. 은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의 상처를 압박했다. 포기하지 마. 그녀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나한테 이러지 마. 우리는 팀이야. 기억해? 파트너는 절대 떠나지 않아. 성호의 눈이 그녀의 눈을 찾았다. 빗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니, 그것은 빗방울이 아니었다. 눈물이었다. 은미는 성호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말하지 마. 은미가 차단했다. 에너지를 아껴. 널 여기서 데리고 나갈 거야. 성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넌 항상 내가 알던 최고의 사수였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우리나라,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은미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만해, 제발. 널 포기 안 해. 성호는 마지막 힘을 모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살아, 은미야. 네가 약속해. 살아서 계속해. 그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엄마가 보여. 그가 중얼거렸다. 바다가 보여. 집이 보여. 구조팀이 도착했을 때 성호는 이미 은미의 팔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군복은 그의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른 상태였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미국 지휘관은 작전 실패의 원인을 한국인의 무능함으로 돌렸다. 보고서는 부적절한 정찰과 의사소통 실패를 언급했다. 성호의 이름은 단 한 줄로 축소되었다. 한국 측 요원 1명 사망. 다음 날 은미는 자신의 배지와 계급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다. 3달 후 가명과 평생의 저축을 들고 그녀는 캘리포니아에 도착했다. 미국 군사기지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된 것은 계획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익명성을 제공했다. 밤마다 은미는 같은 악몽을 꾸었다. 피 내리는 밀림, 성호의 피, 그리고 약속. 살아, 은미야. 살아서 계속해. 그녀는 살았다. 하지만 계속하지는 않았다. 그녀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살았다. 적어도 매튜스 장군이 그녀의 앞에 M24 소총을 던질 때까지는 매튜스 장군의 사무실은 권력의 냄새가 났다. 가죽, 금속, 그리고 두려움. 은미는 등을 곧게 펴고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구부정한 자세의 청소부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조립된 M24 소총이 그녀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장비에는 운이 좋군. 장군이 으르렁거렸다.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자. 은미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5해 동안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되살아났다. 따라오게 장군이 명령했다. 훈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은미는 주변 병사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적의 그 청소불에 장군을 모욕했대. 이제 끝장났겠지. 그들은 훈련장 끝에 도착했다. 구석에 10명의 젊은이들이 서 있었다.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젊은이들.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다. 저 10명, 장군이 가리켰다. 쓰레기들이야. 시민권을 얻기 위해 입대한 외국인들. 2주 안에 저들을 사수로 만들어. 그는 은미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커피 냄새 나는 숨결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실패하면 추방될 뿐 아니라 저들 모두 최악의 전투지역으로 보낼 거야. 이해했나? 은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10명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마른 브라질인, 도전적인 눈빛의 베네수엘라인, 안경을 쓴 일본인,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관찰하는 젊은 한국인. 그놈들이 싱가포르, 케냐, 멕시코 같은 데서 왔다고 들었어. 밀러 상사가 비웃으며 말했다. 대부분 총도 제대로 못 쏠 거야. 은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이 도전은 단순한 사격 훈련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영혼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성호가 남긴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 코노노 500시에 시작해 장군이 말했다. 매일 진행 상황을 보고할 거야.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고 장군은 떠났다. 그녀는 홀로 남아 10명의 신병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를 불신과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그녀를 따라왔다. 젊은 한국인이었다. 김지훈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하며 작은 인사를 했다. 그의 한국어는 어색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정말 청소부십니까? 은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내가 되길 바라는 것이 되는 거야. 제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훈이 그녀 옆에서 걸으며 말했다. 최고의 한국 전사는 아무도 전사라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은미는 발걸음을 늦추었다. 너의 아버지는 군인이었니? 지훈의 눈이 슬픔으로 흐려졌다. 특수부대였습니다. DMZ에서 돌아가셨어요. 은미는 갑자기 멈춰 섰다. 이름이 김동현 중령님이셨습니다. 은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김동현, 그녀의 첫 훈련 교관, 그녀에게 저격수의 길을 열어준 사람.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이 여기 그녀 앞에 서 있었다. 네 아버지를 알았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는 위대한 군인이었어. 지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정말요? 어떻게? 내일 이야기하자. 은미가 말했다. 0430의 사격장에서 만나. 다른 사람들보다 30분 일찍. 왜요? 은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네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결의가 불타올랐다. 그날 밤 은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10명의 얼굴이 그녀의 마음을 맴돌았다. 2주. 그들을 사수로 만들 수 있을까? 그녀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성호야?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녀는 마치 성호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았다. 넌 항상 나보다 나은 교관이었어, 은미야. 그녀의 마음은 결정되었다. 10명의 운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실패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성호의 이름으로 그녀는 맹세했다. 다음 날 아침 은미는 사격장에 도착했다. 지훈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총을 분해하고 있었다. 그의 동작은 어설펐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니? 은미가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매일 밤 총을 100번 분해하고 조립하셨대요. 은미는 그의 손에서 총을 가져갔다. 잘못된 순서야. 이렇게 해. 그녀는 빠르게 총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했다. 이제 네 차례야. 지훈은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따라했다. 은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그들은 나머지 신병들이 도착할 때까지 연습했다. 진짜 모임은 0500이야, 은미가 말했다. 이건 우리의 작은 비밀이야. 0500시 모든 신병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속삭이며 의심의 눈초리로 은미를 바라보았다. 청소부가 우리에게 사격을 가르친다고? 베네수엘라인 카를로스 멘도자가 크게 웃었다. 이게 내가 이해 못하는 미국식 농담인가? 브라질인 루카스 실바는 깊게 담배를 빨았다. 난 싸우러 왔지. 청소 수업을 듣기 위해 온 게 아니야. 은미는 그들을 하나씩 관찰했다. 카를로스, 자신감 넘치지만 오만한. 루카스, 반항적이지만 눈에는 지능이 빛났다. 다카시, 조용하지만 예리한 일본인. 알렉세이와 블라디미르, 러시아인들은 근육질이었지만 인내심이 부족해 보였다. 아디샤 인도인은 계산적인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올루 나이지리아인은 강한 체격과 단호한 표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비에르, 멕시코인은 신경질적으로 발을 굴렀다. 마이클, 캐나다인은 모든 것을 분석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여러분은 각자 다른 이유로 여기 있습니다. 은미가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다. 하지만 공통된 운명을 공유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실패하면 여러분은 가족에게, 국가에게, 자신에게 실패하는 겁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소총을 집어들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완벽하게 분해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청소를 가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려내러 왔습니다.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 작은 아시아 청소부에게 무슨 권위가 있다고? 알렉세이 러시아 신병이 도전적으로 물었다. 은미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걸음은 호랑이처럼 조용했다.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적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총알과 같은 권위입니다. 지훈이 그녀의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깊은 인사를 했다. 다른 이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신가요? 은미가 물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주 안에 무엇을 알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카를로스가 비웃었다. 2주 불가능해. 기본 사격 훈련도 8주가 걸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은미가 대답했다. 자기가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녀는 몸을 돌려 모두를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총알은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죽음은 여권을 확인하지 않아요. 다카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은미는 소총을 집어들었다. 믿지 마세요. 의심하세요. 질문하세요. 도전하세요. 그것이 바로 생존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녀는 즉흥적인 결정을 내렸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은 저에게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 후에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오직 현재와 미래만 있을 뿐이죠. 루카스가 담배를 끄며 앞으로 나섰다. 당신은 정말 청소부입니까? 은미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청소부, 때로는 교관, 때로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다른 것, 저격수였습니까?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아니 완전히 고요해졌다. 모두의 눈이 은미에게 고정되었다. 은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03400, 늦지 마세요. 그녀가 떠나려 할 때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다. 올루, 나이지리아인이었다. 왜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까? 은미는 문간에서 멈추었다. 어깨 너머로 대답했다. 내가 알던 사람이 나에게 약속하라고 했어요. 살아서 계속하라고. 그녀가 떠난 후 10명의 신병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뭔가가 변했다. 아직 그들은 팀이 아니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그들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다.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해? 루카스가 지훈에게 물었다. 지훈은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가장 위험한 호랑이는 숨어있는 호랑이라고. 새벽 안개가 아직 사격장을 뒤덮고 있을 때 은미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10자루의 소총을 완벽한 줄로 배열해 놓았다. 각 총은 분해되어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시험이었다. 시계는 0355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다. 지훈이었다. 그 뒤로 다카시가 따라왔다. 놀랍게도 5분 후에는 모든 신병이 도착했다. 일부는 하품을 하고 일부는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모두 그곳에 있었다.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은미가 말했다. 한국인이 우리를 설득했어요. 루카스가 대답했다. 불복종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했어요. 은미는 지훈에게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교훈, 그녀가 선언했다. 여러분이 배운 모든 것을 잊으세요. 카를로스가 비웃었다. 내 나라에서는 사격대회에서 우승했어요. 보여주세요. 은미가 도전했다. 자신감 있게 카를로스는 자세를 잡고 조준했다. 그는 발사했고 표적을 맞췄지만 중앙에서 벗어났다. 나쁘지 않네요. 은미가 인정했다. 완벽한 조건에서 100m 거리의 정적인 표적을 맞추기에는 그녀는 그의 소총을 가져가 자세를 약간 조정했다. 팔꿈치 위치, 호흡법, 그립. 이제 다시 다음 발사는 표적 중앙을 완벽하게 관통했다. 신병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격은 단순히 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은미가 설명했다. 자신의 몸을 알고 각 근육을 제어하고 호흡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녀는 신병들을 줄 세웠다. 오늘의 첫 번째 과제는 이겁니다. 그녀는 분해된 소총들을 가리켰다. 조립하세요. 그리고 다시 분해하세요. 눈을 감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손이 기억할 때까지. 그건 불가능해요. 블라디미르가 항의했다. 은미는 그를 무시하고 시범을 보였다. 30초 만에 소총을 조립했다가 눈을 감고 다시 분해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연습이 필요할 뿐이죠. 다카시가 첫 번째로 시도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은미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겁내지 마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총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연인도 아니고요. 동반자입니다. 서로를 알아가야 해요. 다카시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다시 시도했고 이번에는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은미는 각 신병에게 개별적으로 시간을 할애했다. 카를로스에게는 인내심을, 루카스에게는 규율을, 러시아인들에게는 정확성을, 각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강점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전고가 되자 모두가 지쳐 있었다. 은미는 그들을 둘러보았다. 휴식 15분. 그런 다음 실제 사격을 시작합니다. 신병들이 물을 마시러 갔을 때
은미는 지훈이 뒤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왜 그들이 여기 왔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지훈이 물었다. 그들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은미가 대답했다. 루카스는 브라질의 빈민가 출신이에요. 그의 형제는 갱단에 가입했고 그는 그 길을 피하고 싶었대요. 카를로스는 베네수엘라에서 정치범이었어요. 다카시는 가문의 기대를 피해왔고요. 러시아인들은 체첸에서 가족을 잃었어요. 은미는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지? 지훈은 어깨를 으쓱했다. 밤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죠. 적을 알려면 그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들은 적이 아니야, 은미가 말했다. 아직은요, 지훈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팀이 되려면 서로의 이야기를 알아야 해요. 오후 세션에서 은미는 각 신병에게 자신의 나라에서 배운 사격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들의 장점을 칭찬하고 약점을 수정했다. 그녀는 국가별 훈련 방식의 차이를 존중했다. 미국식 방법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각 나라마다 장점이 있어요. 훈련이 끝날 무렵 신병들은 지쳐 있었지만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들은 첫날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꼈다. 그들이 떠난 후 은미는 혼자 남아 사격장을 정리했다. 매튜스 장군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여전히 쓸모없어 보이는군. 그가 비웃었다. 은미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정리했다. 이틀 지났어. 열이 이틀 남았다. 장군이 상기시켰다.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은미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장군은 그녀를 오랫동안 관찰했다. 당신이 그저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내 최고의 교관보다 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은미는 마침내 그를 바라보았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날 밤 신병들은 막사에 모여 그날의 경험을 나누었다. 처음으로 그들은 국적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누구지? 아디샤가 물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들이 향상되고 있어. 매튜스 장군이 마지못해 인정했다. 그는 일주일째 되는 날 훈련을 멀리서 관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평범해. 그의 옆에서 피터슨 소련군 점점 더 관심을 보이며 훈련을 지켜보았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군님. 그들은 한 달이 걸릴 내용을 일주일 만에 습득했습니다.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은 놀랍습니다. 장군은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도 마법의 청소부 이야기에 넘어갔나, 피터슨? 우리가 미국 군인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야 하나? 국제적인 서커스가 아니라고.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장군님, 결과는 결과입니다. 장군은 짜증을 내며 자리를 떠났다. 그의 사무실에 혼자 남아 그는 액자에 담긴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3년 전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아들, 외국인들의 무능함, 그는 위스키를 홀짝이며 중얼거렸다. 항상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가지. 매튜스 장군은 아들이 속했던 부대가 북한과 가까운 DMZ대에서 매복당했을 때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국군 후방 지원이 지연되었다는 공식 보고서를 읽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 이후로 그는 한국인에 대한 깊은 증오를 품게 되었다. 한편 훈련장에서 은미는 자신만의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카를로스는 그룹의 비공식 리더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그녀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속도가 생명이라고 배웠어요. 그가 정밀도 훈련에서 계속 실패한 후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은미가 차분히 대답했다. 정확성이 생존이라고 배웁니다. 긴장은 밀러 상사가 훈련을 감독하러 나타났을 때 더욱 고조되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은미의 지시를 반박했다. 더 빨리 쏘라고 그가 루카스에게 소리쳤다. 전장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 더 천천히. 은미가 조용히 지시했다. 생각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신병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일부는 밀러 상사의 방식을 따랐고 다른 일부는 은미의 방식을 고수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점심시간에 지훈이 은미에게 물었다. 밀러 상사는 일부러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 은미가 대답했다. 장군의 지시일 거야. 와요. 우리가 실패하길 원하니까. 지훈은 화가 났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요? 항의해야죠. 은미는 고개를 저었다. 항의는 약한 자의 무기야. 강한 자는 결과로 증명해. 오후 세션에서 밀러 상사는 다른 전술을 시도했다. 그는 은미 앞에서 신병들을 모욕했다. 저 인도인은 제대로 조준도 못하는군. 그가 아디샤를 가리키며 조롱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 술 취한 곰처럼 움직이고 있어. 은미는 무시하고 계속 가르쳤다. 그러자 밀러는 더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일부러 훈련 장비를 망가뜨리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신병들은 지쳐 있었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다. 이렇게는 안 돼요, 루카스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은미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오늘 밤 2200시 숲속 빈터에서 만나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날 밤 10명의 신병들은 은밀히 모였다. 은미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았다. 밀러와 장군은 우리가 실패하길 원해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들은 여러분이 다른 배경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의 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카를로스가 동의했다. 그들은 우리를 쓰레기들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은미가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다카시가 말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은미는 미소를 지었다. 정확해요. 지금부터 우리는 2번 훈련합니다. 낮에는 밀러의 감시해, 밤에는 여기서 비밀리에 내 방식대로. 위험하지 않나요? 아디샤가 물었다. 들키면 위험은 우리 직업의 일부입니다. 은미가 대답했다. 결정해야 해요. 쉬운 길을 가고 실패할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길을 가고 승리할 것인지. 한 명씩 신병들은 고개를 끄덕였. 심지어 의심 많던 카를로스도.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겨왔는지 알아요? 은미가 물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열심히 일하고 2배 적게 불평하면서요.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10개의 다른 국가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팀이 되기 시작했다. 아직 서툴고 불완전하지만 하나의 목적으로 연결된 팀. 그들이 헤어질 때 은미는 지훈을 잠시 붙잡았다. 네 아버지는 이걸 승인했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지훈의 눈이 빛났다. 어떻게 그를 알았어요? 그는 나의 첫 교관이었어. 은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야. 진정한 리더는 앞에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거라는 것. 폭풍이 미군 기지를 강타한 날, 하늘은 분노한 야수처럼 포효했다. 비가 사격장을 무자비하게 때렸지만 은미는 훈련을 취소하지 않았다. 전투에서 날씨는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그녀가 폭풍우 소리 위로 외쳤다. 적은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신병들은 흠뻑 젖은 채 진흙 속에서 훈련했다. 시야는 제한적이었고 지형은 미끄러웠다. 완벽한 도전이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루카스가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당신의 눈을 믿지 마세요. 은미가 대답했다. 당신의 본능을 믿으세요. 피터슨, 소령이 방수 판초를 입고 훈련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은미의 방식에 점점 더 감명받고 있었다. 전통적인 미국식 훈련과는 달랐지만 결과는 부정할 수 없었다. 신병들은 놀라운 속도로 향상되고 있었다. 갑자기 소령은 움직임을 발견했다. 관측탑 꼭대기에 번개 피뢰침이 손상되어 흔들리고 있었다. 비와 바람이 계속해서 더 많은 부분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피뢰침은 표적에 집중하고 있는 2명의 신병 바로 위에 있었다. 루카스와 다카시였다. 조심해. 소령이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혔다. 은미는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유연한 동작으로 앞으로 뛰어들어 루카스와 다카시를 밀쳐냈다. 금속 구조물이 바로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강타했다. 혼란 속에서 아무도 은미가 다쳤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의 왼쪽 다리에 깊은 상처가 생겨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서서 신병들을 조직했다. 방어 대형, 그녀가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전 경계선 확보, 지금 10명의 신병들은 하나의 단위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손상된 장비와 경상자들 주위에 보호 경계를 형성했다. 그들의 반응은 일주일 전의 혼란스러운 그룹과는 완전히 달랐다. 피터슨 소령은 대응의 군사적 정확성에 놀랐다. 이건 청소부 훈련이 아니야.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의료팀이 도착했을 때 은미는 마침내 자신이 앉는 것을 허락했다. 그녀의 바지는 피로 젖어 있었다. 항상 반항적이었던 루카스가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당신이 우리 목숨을 구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오만함은 진정한 감사로 대체되었다.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죠.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다. 다카시도 다가왔다.
평소의 내성적인 모습과 달리 그는 은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 할아버지는 일본군 장교셨어요. 그가 말했다. 그분은 항상 말씀하셨죠.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부하에게 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스스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현명한 분이셨네요. 은미가 대답했다. 그날 밤 의무실에서 은미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다. 매튜스 장군이 문간에 서 있었다. 그는 명백히 불편해 보였다. 그것은 그가 망설이며 시작했다. 인상적이었어. 은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는 항상 그랬듯이 말을 아꼈다. 당신의 다리는 어때요? 장군이 물었다. 괜찮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내일 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장군은 미소 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며칠 쉬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은미가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장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이 DMZ에서 죽었어요. 그가 갑자기 말했다. 한국군이 늦게 도착했어요. 적어도 그게 공식 보고서예요. 은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그 사건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부대가 그날 밤 지원을 보내려고 했지만 상부의 명령으로 지연되었다. 정치적 이유로. 당신 아들이 매우 용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군의 눈이 그녀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지? 은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모든 전사는 용감합니다, 장군님.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연구했다. 당신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은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다. 장군이 떠난 후 피터슨 소령이 들어왔다. 그는 문을 닫고 그녀 옆에 앉았다. 처음부터 의심했어요. 그가 말했다. 정확도, 반사신경, 지휘 능력. 당신은 훈련받은 군인이에요. 대어이상 아니에요. 은미가 대답했다. 하지만 한때는 그랬죠. 소령기 주장했다. 그리고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뭔가 특별한 거였죠. 은미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존중과 진정한 호기심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그녀가 속삭였다. 신병들을 보호해 주겠어요? 어떤 의미죠? 장군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이 미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는 그들을 버릴 거예요. 소령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면 내가 그들을 보호하겠어요. 은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성호의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살아, 은미야. 살아서. 계속해. 제 이름은 박은미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전에는 백호라고 불렸습니다. 백호. 피터슨 소령의 목소리는 의무실의 고요함을 깼다.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은미의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아무도 그 코드명을 알아서는 안 되었다. 아무도. 3가지가 있어요. 소령이 계속했다. 첫째, 당신의 왼쪽 엄지손가락에 독특한 화약 자국. 둘째, 당신의 왼쪽 귀 뒤에 있는 수술 흉터. 셋째, 당신의 눈빛. 은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맥박이 빨라졌다. 도망칠 수 있을까? 불가능했다. 다리 부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다. 사흘간 조사했어요. 소령이 계속했다. 그는 은미 옆 침대에 앉았다. 백호는 한국의 전설적인 부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저격 부대 중 하나. 북한 고위 장교들이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떨었다고 하더군요. 소령은 작은 노트북을 열었다. 17개의 불가능한 임무를 성공시켰습니다. 북한에서 10번, 중국에서 3번, 러시아에서 2번, 중동에서 2번.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죠. 그는 잠시 멈추었다. 미얀마 2018년까지는 은미의 눈이 흔들렸다. 부대원 이름은 기밀이지만 코드명 매와 백호가 주요 팀이었다는 것은 알려져 있어요. 매는 파트너였군요. 성호?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은미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장군은 모릅니다. 소령이 말했다. 아직은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소령기 미소 지었다. 훈련을 계속하게 도울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병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할 거예요. 그는 일어섰다. 내일 아침에 나와도 돼요. 의사에게 얘기했어요. 그가 떠난 후 은미는 손에 얼굴을 묻었다. 몸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5년 동안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았다. 더 이상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사격장으로 돌아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10명의 신병들이 스스로 훈련하고 있었다. 지훈과
카를로스가 함께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사격 자세 확인, 지훈이 명령했다. 숨쉬기 조준 발사 카를로스가 덧붙였다. 다카시는 시간을 재고 루카스는 발사 순서를 조직했다. 러시아인들은 무기 정비를 감독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찾아 하나의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은미는 그림자 속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었다. 그들은 단순한 신병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매튜스 장군이 사격장을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멈춰 섰다. 누가 이 훈련을 감독하고 있지? 그가 밀러 상사에게 물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장군님. 그들이 스스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장군은 다양한 국적의 신병들 사이의 완벽한 조화를 조용히 관찰했다. 뭔가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분명했다. 한국인이 이걸 했군.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원한이 뒤섞여 있었다. 열흘 만에 그날 오후 그는 사무실에서 피터슨 소령을 불렀다. 저 청소부에 대해 뭘 알아냈나? 그가 물었다. 소령은 표정을 관리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장군님. 캘리포니아 이민자입니다. 5년 전에 왔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 마, 피터슨. 장군이 책상을 내리쳤다. 평범한 청소부가 저렇게 훈련할 리 없어. 그녀의 진짜 정체가 뭐지? 소령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기본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처럼요. 의무복무죠. 장군은 소령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가 내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나? 아닙니다, 장군님. 소령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때 한국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장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은미는 막사 뒤에서 지훈을 만났다. 당신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다들 알아요. 은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무슨 뜻이지? 우리가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걸 다들 알아요. 우리를 속일 수 없어요. 은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알았지? 당신의 눈빛이요? 지훈이 대답했다. 아버지의 눈과 같아요. 전장을 본 사람들의 눈이요. 그가 떠난 후 은미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비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다.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해방감을 주었다. 5년 동안의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다. 네가 옳았어, 성호야. 그녀는 밤하늘에 속삭였다. 숨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어. 기지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연례 사격 대회 소식이 번개처럼 퍼졌다. 매년 열리는 이 대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예의 문제였다. 평소에는 미국 팀들만 참가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당신의 외국인 신병들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매튜스 장군이 은미에게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다. 기지 최고의 5팀과 맞붙게 될 겁니다. 은미는 즉시 함정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훈련을 시작한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합니다. 장군이 미소 지었다. 당신의 교육 능력을 시험하기에 완벽한 기회군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미국 군인들은 잡동사니 팀이 감히 경쟁에 참가한다는 사실에 공개적으로 비웃었다. 그들에게 걸린 내기 금액은 천문학적이었다. 그날 저녁 은미는 신병들을 소집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서 불안을 볼 수 있었다. 기회가 없어요. 다카시가 인정했다. 정적인 표적이라면 모를까. 전투 시뮬레이션, 움직이는 표적, 다양한 조건에서는 우리는 패배할 거예요. 루카스가 덧붙였다. 그들은 수년간 훈련했어요. 우리는 겨우 2주예요. 은미는 천천히 그들을 둘러보았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신병들은 침묵했다. 마침내 카를로스가 말했다. 솔직히? 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좋아요. 은미가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네요. 무슨 뜻이죠? 아디샤가 물었다. 우리가 패배한다면 모두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긴다면 그녀는 문장을 마치지 않았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역사를 만드는 거죠. 정확해요. 은미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올루가 물었다. 10개국, 10가지 문화, 10가지 문제 해결 방식. 은미가 대답했다. 그들은 단 하나밖에 없죠. 지훈이 은미의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미소 지었다. 제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요. 다양한 뿌리를 가진 나무는 어떤 폭풍도 견딘다. 대회를 앞둔 이틀 동안 은미는 훈련 강도를 높였다. 더 이상 정확도에만 집중하지 않고 적응력을 키웠다. 각 신병은
어떤 무기든, 어떤 자세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사격할 수 있어야 했다. 그들은 우리가 미국인처럼 사격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사격할 거예요. 그들은 하루 16시간을 훈련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손가락이 물집으로 덮일 때까지, 눈이 모래처럼 따가울 때까지.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 각자의 얼굴에서 은미는 결의를 볼 수 있었다. 대회 전날 밤 피터슨 소령이 은미를 찾아왔다. 장군이 판돈을 올렸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 팀이 이기면 신병들은 엘리트 부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면? 은미가 물었다. 소령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최전선으로 가게 될 겁니다. 모두 다.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요. 은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그저 대회가 아니군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네요. 그가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소령이 고백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봤으니까요. 그의 최고 교관들이 2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당신이 2주 만에 해냈어요. 그날 밤 은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각 신병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의 꿈, 그들의 희망, 그들의 두려움. 그들은 이제 그저 신병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책임이었다. 그녀의 부하였다.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훈련을 떠올렸다. 백호 부대의 모토, 불가능한 것은 없다. 단지 더 어려운 방법이 있을 뿐.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결심했다. 그들은 이길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침 식사 시간 신병들은 비정상적으로 조용했다.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슨 생각 중이에요? 은미가 지훈에게 물었다. 아버지요. 그가 대답했다. 그가 자랑스러워하실지 궁금해요. 은미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그는 이미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지훈. 그리고 나도 그래요. 다른 테이블에서 카를로스가 갑자기 일어섰다. 건배합시다. 그가 물컵을 들며 말했다. 우리가 이기든 지든 우리는 함께입니다. 10개의 서로 다른 억양으로 그들은 외쳤다. 함께. 그 순간 은미는 알았다. 그들은 이미 승리했다. 대회 당일 하늘은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저격수의 기술을 시험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다. 5팀의 엘리트 병사들, 여러 임무를 경험한 베테랑들이 한국인 청소부가 이끄는 다양한 국적의 10명의 신병들과 맞서게 되었다. 형편없는 농담 같군. 밀러 상사가 대회의 공식 감독으로서 중얼거렸다. 신병들은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은미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녀는 그들을 모아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우리는 오늘 전투에 나서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춤을 추러 가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믿으세요. 자신의 훈련을 믿으세요. 서로를 믿으세요. 첫 번째 종목은 간단했다. 다양한 거리에서의 정확도, 모두의 놀라움으로 은미의 팀은 2위를 차지했다. 그들은 작년 챔피언인 델타 울프스에게만 뒤졌다. 초보자의 행운이다. 울프스의 대장이 투덜거렸다. 두 번째 종목은 모의도시 환경에서의 움직이는 표적이었다. 여기서 은미의 전략이 빛을 발했다. 개인적으로 최고 점수를 내기 위해 경쟁하는 대신 그녀의 신병들은 상호 보완적인 쌍으로 작업했다. 지훈과 다카시는 서로의 사각지대를 커버했고 루카스와 카를로스는 근거리와 원거리 표적을 번갈아 맡았다. 피터슨 소령은 경외심을 품고 지켜보았다. 이건 사격대회가 아니야. 그가 감탄했다. 교향곡이야. 두 번째 종목이 끝날 무렵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은미의 팀이 델타 울프스와 공동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매튜스 장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코어보드를 바라보았다. 그는 피터슨 소령에게 다가갔다. 이게 가능해? 그가 물었다. 그들은 겨우 2주 훈련했다고. 소령은 미소를 지었다. 훈련 시간보다 중요한 건 교관의 질입니다, 장군님. 최종 종목은 가장 도전적이었다. 전투 시뮬레이션 조건에서의 침투와 추출, 정밀 사격, 연기, 폭발음, 예측할 수 없는 장애물. 팀들이 준비하는 동안 장군이 은미에게 접근했다. 인상적이군. 그가 마지못해 인정했다. 하지만 이건 실제 전쟁이야. 당신의 외국인들은 준비가 안 됐어. 그가 대답하기 전에 비명이 공기를 갈랐다. 시뮬레이션용 전기 케이블 중 하나가 끊어져 실제 화재가 시작된 것이다. 불은 빠르게 전장으로 번졌다. 대피하라. 밀러가 명령했다. 대회 취소. 혼돈 속에서 은미는 신병들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다. 불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공포였다.
그들의 가치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뜻이에요? 카를로스가 물었다. 화재가 번지고 있어요. 은미는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불은 탄약 창고를 향해 번지고 있었다. 만약 그것이 폭발한다면 기지의 절반이 날아갈 것이다. 저 물탑 보이나요? 그녀가 가리켰다. 저것이 불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훈이 재빨리 계산했다. 물탑을 쓰러뜨려 물이 창고 위로 쏟아지게 하려는 거죠? 정확해. 은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는 4개의 주요 케이블을 동시에 맞춰야 해요. 30km거리 측풍을 뚫고 400m 거리에서. 불가능해요. 루카스가 중얼거렸다. 미국인들에게는 그럴지도 모르지. 은미가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도전일 뿐이에요. 망설임 없이 그들은 위치를 잡았다. 지훈, 다카시, 카를로스, 알렉세이 4명의 최고 사수들이 사격 자세를 취했다. 다른 6명은 바람을 막는 방패를 형성하고 계속해서 계산을 조정했다. 매튜스 장군은 그들의 계획을 이해했을 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쳤군. 대피하라고 명령했어. 믿어주세요. 피터슨 소령이 간청했다. 제발요. 4명의 사수는 은미가 가르쳐준 리듬에 따라 함께 호흡했다. 4발의 총성이 동시에 울렸다. 한순간 영원같이 느껴지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금속이 신음하는 소리와 함께 탑이 기울어졌고 수천 리터의 물이 정확히 창고 위로 쏟아져 즉시 불꽃을 꺼뜨렸다. 미국 군인들의 자발적인 박수가 이어졌다. 장군은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은미에게 다가왔다. 어떻게? 그가 간신히 물었다. 저는 단지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다. 자신감을 가르쳤어요. 마지막 훈련날 은미는 신병들을 모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의심이 없었다. 그들은 변화했다. 그들의 눈에는 전사의 빛이 반짝였다. 대회는 취소되었지만 그녀가 말했다.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어요. 무엇입니까? 지훈이 물었다. 은미는 미소 지었다. 진정한 전사가 되는 것, 그것은 총을 잘 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았다. 그녀 자신도 마침내 같은 시험을 통과한 것이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다시 진정한 자신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될지도. 물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전체 기지에 울려 퍼졌다. 수천 리터의 물이 탄약 창고 위로 쏟아져 내렸다. 증기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순간적으로 기지는 안개 속에 잠겼다. 세상에, 미국 병사 중 한 명이 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해냈어. 장군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확인팀, 즉시 창고 상태 보고. 은미의 신병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그들이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지훈이 속삭였다. 정말로 해냈어요.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다. 물은 주 화재를 진압했지만 작은 불꽃들이 여전히 주변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씨를 다른 건물로 옮길 위험이 있었다. 소방대가 도착하는데 최소 15분 걸립니다. 피터슨 소령이 보고했다. 은미는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불이 다시 번질 거예요. 그녀는 신병들에게 돌아섰다. 자원자 10명 모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은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카를로스, 루카스, 아디샤, 2명의 러시아인, 그녀가 지시했다. 동쪽 측면, 지훈, 다카시, 올루, 하비에르, 마이클, 서쪽 측면, 불씨를 진압하세요. 그들은 망설임 없이 행동했다. 매끄럽게, 효율적으로, 마치 수년간 함께 일한 것처럼. 카를로스가 즉석에서 소화기를 만들었다. 분용 담요를 물에 적셔 불씨를 두드렸다. 지훈은 모래주머니를 사용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벽을 만들었다. 은미는 팀 간의 조정을 유지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지시는 정확했다. 그녀가 명령을 내릴 때마다 신병들은 완벽하게 반응했다. 매튜스 장군은 멀리서 지켜보며 점점 더 놀라워했다. 이건 마치 군사작전 같죠? 피터슨 소령이 말을 마쳤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재는 점차 통제되었다.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거의 할 일이 없었다. 10명의 신병들이 이미 상황을 완벽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은미는 지훈이 지친 채 바닥에 앉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과 군복은 그을음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았다. 네 아버지가 널 보면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녀가 말했다. 지훈이 미소 지었다. 당신은 그를 정말로 알았나요? 은미는 갑자기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느꼈다. 김동현 중령은 내 첫 교관이었어. 그는 나를 백호로 만들었지. 지훈의 눈이 커졌다. 백호? 그 전설적인. 은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네 아버지는 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 저격수의 진정한 힘은 반가쇠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당기지 않는 결정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멀리 바라보았다. 내가 미얀마에서 그 교훈을 잊었더라면 성호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은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5년 동안 처음으로 그녀는 그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잘못된 정보, 매복, 성호의 희생,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스스로를 비난했는지. 그가 저격수를 먼저 발견했다면 내가 총알을 맞았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봤어야 했어. 그게 내 일이었으니까. 지훈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팀이 필요한 거지. 은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꽤 좋은 팀을 가지고 있어. 멀리서 매튜스 장군이 피터슨 소령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장군이 은미를 향해 보는 것을 보고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지훈이 물었다. 은미는 내일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는 함께 맞설 거야.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후 기지는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아무것도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10명의 외국인 신병들과 한국인 청소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날 밤 은미는 피터슨 소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내일 09공복 장군실 보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매튜스 장군의 사무실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작고 의미 있는 행사였다. 10명의 신병들, 은미, 피터슨 소령, 그리고 몇몇 고위 장교들만이 참석했다. 비범한 용기와 기술을 인정하여 장군이 공식적인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평소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다. 군지휘부는 박은미와 그녀의 10명의 신병들에게 특별 공로 훈장을 수여합니다. 장군이 은미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면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백호. 피터슨, 소령이 모든 것을 말해줬어. 은미는 표정을 감추었다. 내면은 파도처럼 요동쳤지만 외면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우리는 당신 같은 교관이 필요해. 장군이 계속했다. 청소부가 아니라 정식 장교로서 새로운 국제훈련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사람. 은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국제훈련 프로그램? 그녀는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당신의 신병들은 이미 엘리트 부대 배치를 받았어. 장군이 설명했다. 그들은 모두 출중했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 다양한 배경,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 은미는 신병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땅에서 버티려 애쓰는 외국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사였다. 그녀의 전사들. 수락하겠습니다, 장군님. 그녀가 대답했다. 행사가 끝난 후 신병들은 마지막으로 모였다. 내일이면 그들은 각자의 새로운 부대로 떠날 것이다. 모두 엘리트 부대였다. 선생님이 우리를 2번 구했어요. 루카스가 말했다. 그는 이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규율 있는 자세, 자신감 있는 시선, 무능함으로부터 그리고 화제로부터. 여러분이 스스로를 구한 거예요. 은미가 대답했다. 저는 단지 길을 보여주었을 뿐이에요. 카를로스가 다가왔다. 한때 오만했던 베네수엘라인은 이제 겸손함을 배웠다. 당신은 우리에게 총 쏘는 법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팀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다카시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디서 배우셨나요? 그 모든 것을. 은미는 잠시 생각했다. 고통에서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실패해서,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면서. 올루가 질문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은미가 설명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운 것을 기억하세요. 특히 가장 중요한 교훈을. 무엇입니까? 아디샤가 물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은미가 대답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는 것. 지훈이 마지막으로 다가왔다. 성호의 영혼이 이제 평안할 거예요. 그가 한국어로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새로운 보호자들을 양성함으로써 그의 기억을 명예롭게 했어요. 은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고마워 지훈. 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날 밤 장교 숙소의 새로운 방에서 혼자가 된 은미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백호부대의 휘장과 바렌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녀와 성호가 첫 번째 성공적인 임무 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네가 옳았어. 그녀는 사진에 속삭였다. 우리나라는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해. 하지만 세상도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국 기지에는 이제 10개의 다른 국기가 성조기 옆에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다. 새로운 국제훈련 프로그램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깃발 아래 작지만 자랑스럽게 한국어로 쓰여진 작은 명판이 있었다. 진정한 힘은 총알에 있지 않고 소총을 인도하는 손과 그 손을 인도하는 마음에 있다. 은미는 이제 자신의 목적을 찾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끌기 위해, 가르치기 위해, 영감을 주기 위해. 그녀는 창문을 닫고 성호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이제 평화롭게 쉬어, 내 친구야.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계속해 나갈게.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미국 군사기지에서 한국인 교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